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 한 번의 경기로 시대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작 24세인 한 선수가 벌써 살아있는 전설이라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평범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스포츠 세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일까요? 2026년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에서 안세영은 대업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는 경이로운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점은 우승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합이 종료되자마자 중국과 인도, 유럽의 외신들은 일제히 그녀를 향해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불멸의 아이콘, 인공지능 같은 정교함, 그리고 압도적인 공포. 왜 전 세계가 이 젊은 선수를 두고 이토록 극단적인 표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세영이 달성한 것은 단순한 1위가 아닙니다. 그녀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 등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모든 메이저 대회의 정상에 깃발을 꽂으며 역대 최정예들만이 밟았던 그랜드슬램의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대목은 이 모든 위협을 불과 24살의 나이에 마쳤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믿기 힘들 만큼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여자 단식의 전 역사를 통틀어 봐도 그녀의 기록은 최상위권을 넘어 독보적인 정점의 성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습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우승컵을 수집하는 선수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거센 홈터세와 유럽의 빠른 공세,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녀는 어떤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필승 공식을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낸 행운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지배력의 산물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확한 결론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모든 무대에서 정답을 보여주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 대장정의 피날레는 그 자체로 전설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실력 대결을 초월했습니다. 세계 랭킹 2위 왕지이와의 맞대결, 그리고 무려 100분 동안 이어진 극한의 사투. 이 경기는 시작 전부터 이미 역사적인 명승부로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승부처의 흐름에서 갈렸습니다. 1세트에서 안세영은 완벽하게 코트를 장악했습니다. 21대 10이라는 점수가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운영을 보여주었고 상대는 추격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세트에 접어들며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왕지의 거센 반격과 예상치 못한 부상 변수, 안세영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경기가 중단되며 흐름이 끊겼고 17대 21로 세트를 내주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3세트. 이제부터 승부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 싸움으로 치닫습니다. 매 순간이 끈질긴 버티기였으며 작은 실수가 곧 패배로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안세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1대 18. 최후의 미소 지은 것은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의 진정한 명장면은 스코어가 아닌 종료 직후에 포착되었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투혼을 발휘한 선수와 경기가 끝나자마자 탈진에 쓰러진 상대. 하지만 안세영은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며 코트를 걸어나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챔피언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한 명은 주저앉았고 다른 한 명은 당당히 걸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장면 이후 전 세계의 평가는 하나의 경외심으로 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세계 스포츠계에 던진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뜨거운 반응을 보인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자국 영웅인 왕지이가 무너진 현장에서 중국 매체들은 놀라울 만큼 솔직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표현들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100분간의 혈투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완성도를 보여준 그녀의 기량 앞에 그들은 분석 대신 항복 섞인 존경을 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라이벌 국가로부터 끌어낸 인정.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찬사보다 강력한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인도와 서구권 언론은 그녀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명했습니다. AI와 같은 판단력,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라 칭하며 안세영을 단순한 선수가 아닌 정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실체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넘어
최적의 해답만을 도출해내는 구조. 이것은 이제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영역입니다. 인간과 데이터, 알고리즘의 경계에서 그녀는 지금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미디어는 더욱 냉철하고도 치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포인트는 화려한 기술이 아닌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에 있었습니다. 빈틈없는 경기 장악력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정심. 일본 언론은 자기 통제라는 두 단어로 안세영을 정의했습니다. 국가마다 수식어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중국은 두려움을, 서구권은 기계 같은 정교함을, 일본은 철저한 지배력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점에 선 선수가 아니라 종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질문은 본질로 귀결됩니다. 대체 왜 아무도 그녀를 저지하지 못하는가? 그 해답은 선수의 투혼이 아닌 철저한 설계에 있습니다. 안세영의 경기는 단순한 시합을 넘어 치밀하게 구축된 메커니즘입니다. 그 구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빌드업입니다. 초반부터 무리한 공격은 자제합니다. 깊숙한 클리어와 정교한 드롭샷을 반복하죠. 이는 즉각적인 득점을 노리기보다 상대를 사방으로 뛰게 만들어 체력을 갉아먹기 위한 사전포석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소모전에 들어서면 양상이 바뀝니다. 상대는 무리한 움직임과 판단을 강요당하며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격이라기보다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압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행의 순간, 상대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찰나의 빈틈을 포착한 그녀의 일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여지없이 확실한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 정교한 시스템의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심리적, 물리적 붕괴입니다. 외견상 안세영의 움직임은 정적이고 조용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트 위 승부의 추는 이미 그녀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화려한 스매싱 대신 상대의 자멸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대중은 흔히 한 가지 오해를 하곤 합니다. 바로 체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안세영의 진정한 강점은 에너지 배분 능력입니다. 힘을 쏟아야 할 시점과 아껴야 할 타이밍을 완벽히 구분하며 경기를 장악해 나갑니다. 지쳐가는 상대와 대조적으로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 힘. 이것은 단순한 개인 역량을 넘어선 하나의 완성된 체계입니다.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뒤따릅니다. 안세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외 커뮤니티와 일부 팬들은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지루하다, 지나치게 수비적이다라는 혹평이 그것입니다. 승패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긴 랠리는 박진감 넘치는 공격보다 끈질긴 리턴이 주를 이루기에 누군가에게는 스포츠 특유의 쾌감보다 단조로운 반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거치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과한 것입니다. 현대 배드민턴은 이제 화려한 기술을 뽐내는 무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의 허점을 가장 경제적으로 공략해 승리를 쟁취하는 고도의 효율 경쟁으로 진화한 것이죠. 즉, 승리의 미학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의 확실성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안세영은 가장 현대화된 전술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불필요한 도박은 철저히 배제하고 실수를 억제하며 상대를 고갈시킨 뒤 승부를 결정짓는 것. 이는 단순한 수비가 아니라 극도로 계산된 공격입니다. 결국 이 논란의 마침표는 하나로 수렴됩니다. 스포츠의 본질은 재미보다 승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세영을 거장의 반열에 올린 것은 코트 위 전적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승리의 기록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고난을 묵묵히 이겨낸 인간 승리의 서사입니다. 그 시작은 지독한 부상과의 사투였습니다. 세상은 금메달에 환호하지만 그 영광 이면에는 매 순간 반복되는 극심한 통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부상은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었습니다. 매번의 스텝과 착지마다 선수 생명의 리스크를 안고 뛰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 고통의 임계점은 이번 결승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절망적인 상황, 기권조차 당연해 보였지만 안세영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단순히 참아내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통증조차 경기의 한 요소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지 이상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준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트 밖 상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와의 마찰과 부조리한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개인 선수가 감당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와 쏟아지는 세간의 시선들. 하지만 안세영은 침묵으로 응수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구구절절한 핑계도 되지 않은 채 그녀는 오로지 결과로 답했습니다. 꼼수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택한 전략은 오직 정면 돌파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안세영은 단순한 챔피언을 넘어 기존의 시스템을 초월한 변화의 상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여전히 가장 무겁고도 보이지 않는 사투인 심리적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아시아 선수권은 단순한 타이틀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죠. 이번 우승이 그녀의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할 최후의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요. 코트에 들어서는 찰나부터 오로지 결과감만을 강요받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건 도전이라기보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중압감 속에서 대다수의 선수는 무너집니다. 조급함에 평정심을 잃고 결국 본연의 리듬을 놓치게 마련이죠. 하지만 안세영의 대응은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압박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진 채 승부의 세계로 직진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승전보는 단순히 기량의 승리가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완벽히 장악한 자만이 거머쥘 수 있는 결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서사는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승리는 실력이 가져다 주지만 역사적인 기록은 중압감을 이겨낼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뒤로하고 냉정한 수치가 말할 차례입니다. 안세영의 독주는 막연한 체감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됩니다. 올 시즌 그녀가 기록한 승률은 90%를 가볍게 상회했습니다. 10번의 경기 중 9번 이상을 승리로 장식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의 지표가 아닙니다. 패배하는 것이 오히려 이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지입니다.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는 빈도 역시 압도적입니다. 단 한 해 동안 10개가 넘는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단순히 출전 횟수가 많아서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나가는 대회마다 결승까지 진격하여 결국 정상에서는 무결점의 구조입니다. 이건 반복을 넘어선 지배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랭킹 1위로서 벌려놓은 격차는 이미 추격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위와의 점수 차이는 단순한 순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단기간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절대적인 거리입니다. 즉, 지금의 안세영은 쫓기는 위치가 아니라 누가 그녀를 견뎌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역사적으로 이런 수준의 압도적 행보가 가능했는가? 결국 비교 대상은 전설적인 이름들로 좁혀집니다. 배드민턴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시대를 구축했던 린단과 리총웨이 같은 인물들 말이죠. 하지만 현재의 데이터는 조금 더 파격적인 방향을 가리킵니다. 승률과 우승, 빈도, 그리고 코트 장악력 면에서 안세영이 이 전설들마저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존의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그녀는 전설과 견주어야 할 단계를 지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손에 넣은 안세영에게 더 정복해야 할 영토가 남아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미 모든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과업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수디르만컵입니다. 개인의 독주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을 건 팀 단위의 우승 말입니다. 이 대회는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 일궈내는 승리라는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2연패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한 번의 금메달이 아니라 지배의 영속성을 입증해야 하는 무대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한다면 그녀의 경력은 성공을 넘어 신화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낙관적인 가능성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변수들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부상의 위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목격해 왔습니다. 그녀의 몸 상태가 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는 투지로 버텨왔으나 이 페이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살인적인 일정 과부하입니다. 세계 1위라는 왕관은 온전한 휴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출전 요청과 스폰서십, 그리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투어 대회들. 이 소용돌이 속에서 균형을 잃는 순간 경기력은 급격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의 흐름을 지켜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대 최고 고이티의
반열에 완전히 올라서는 길입니다. 반면 누적된 피로와 부담으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안세영은 단순히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선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를 과연 얼마나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대한 서사를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우승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봉해온 정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을까요? 이번 안세영의 승리는 단순히 커리어의 숫자 하나를 보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의 한계를 완전히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속도와 지구력, 정교한 기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까지 이 모든 역량을 하나의 흐름으로 완벽히 융합해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모습은 그저 뛰어난 선수의 활약이 아닙니다. 하나의 완성된 이정표이자 새로운 세대의 개막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우승한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전설의 반열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설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세영이 정말 불멸의 역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증명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시기가 정점에 도달한 순간일까요? 아니면 위대한 여정의 서막일 뿐일까요? 그리고 과연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앞으로 어디까지 비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세영과 왕지희 두 선수 사이의 결정적인 실력 차이가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뒤집을 대책이 존재하는지를 정밀한 데이터와 전술을 바탕으로 더욱 날카롭고 심도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